그다음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2023년 10월 1일 최저임금이 올라요. 그래서 요 최저임금이 오른 요 기준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인데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는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55불, 그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15.60불, 그 다음에 주류 서버 최저임금, 요런 경우는 2021년에 이게 원래는 다르다가 일반 최저임금하고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사냥, 낚시, 야생가이드 이렇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 최저임금은 16.55불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학생인지 아닌지 신분이라든지 어떤 직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최저임금이 다르진 않죠.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는 없는데 좀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3시간 규칙, The 3-hour rule.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무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파트타임인데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하루에 6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출근은 해야 되는데 사업자의 어떤 고용주의 어떤 사정 때문에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전이 났다. 혹은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닫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출근을 하셨는데 3시간도 일을 못하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퇴근을 시킨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3시간분의 임금은 보장한다는 그런 규칙이 3-hour rule이라고 해가지고 3시간 규칙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추측컨대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고 근로자들이 통근하기가 굉장히 좀 멀잖아요. 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출근하셨는데 2시간도 일을 못하고 이제 퇴근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규정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하루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근은 해야 되지만 3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최소한 3시간분 임금은 보장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15.5불을 받는 노동자를 2시간만 일하게 시키고 이제 퇴근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한 시간이 있겠죠. 2시간 일했다고 했으니까 일한 시간인 15.5불 곱하기 2, 2시간 일했으니까 그럼 31불이고요. 거기다가 정규 시급을 기준으로 한 시간, 그러니까 3시간분 임금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1시간분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1시간분 임금이 정규 시급 기준이니까 15.5불 더해가지고 총 46.5불 이렇게 지급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다 있어요. 예외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대 근무 시간이 3시간 이하인 노동자 혹은 이제 3시간 동안 일할 수 없는 원인이 고용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고용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는 고용주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가 자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나갔다, 혹은 뭐 자기가 그냥 퇴근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주가 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3시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에 45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 1.5배 수준의 어떤 시급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 추가 근로 수당,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2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취지는 당연히 이제 노동자의 건강이나 휴양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에 4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라고 5시간 더 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 건강상의 위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생명수당 같이 이제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쳐가지고 더 베네핏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주의 추가 고용 유도라는 것인데요.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추가 근로시키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걸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일시키는 걸 또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만 뽑으면 그 사람에 대한 교육시켜야 되죠. 혹은 그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속 썩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한테 추가 근로를 하게 되는 그런 유도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고용주가 여러 명의 사람들 고용을 해야 실업자들도 구제가 되고 또 국가 전체적인 부가 또 증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주에게는 어떤 약간의 페널티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베네핏 이렇게 주는 것이 이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거예요. 초과근무가 너무 늘어나면은 사람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돈은 벌지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초과근무 수당을 주면서 초과 근로를 조금 통제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볼 텐데요. 시급제 노동자인 경우에 시급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시간당 시급이 이제 $17인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 보면은 시간당 25.5불이 되겠죠. 왜냐하면 17 곱하기 1.5를 하면은 25.5불이죠. 그러니까 4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5.5불 이렇게 적용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쉬었고 월요일 8시간, 화요일 12시간, 수요일 9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토요일 8시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합계가 한 주에 53시간이 되었다고 쳐봐요. 53시간이 됐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그러니까 45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 44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 이제 정규 시급인 것이고 45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은 이때부터 이제 오버타임 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합계가 53시간이니까 53 빼기 44, 44의 의미는 이제 정규 시급만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53 빼기 44를 하면은 이제 9시간이 나오는데 요 9시간이 주당 45시간을 초과한 이제 추가 근무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정기급여를 보면은 44시간 곱하기 17불, 원래 이제 시간당 시급이 17불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748불 이렇게 나오고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 봤더니 53시간에다가 44시간 뺐더니 9시간 나왔잖아요. 그 9시간에다가 초과 근무 수당 17불에다가 1.5배 한 초과 근무 수당이 25.5불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곱하면 229.5불이 나오고, 그래서 총 급여는 앞에 정기급여 더하기 초과 근무 수당 합쳐가지고 748불 더하기 229.5불, 그래서 977.5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건 뭐냐면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에요. 고정급여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주급을 받는다, 저희 월급을 받는다. 월급도 이제 고정급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비해서 앞에서 보신 거는 시간당, 시급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월요일 날은 8시간 근무할 수 있고 화요일 날은 12시간 근무할 수 있고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 뭐 주급이니 뭐 월급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원리는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750불을 받는 노동자가 어느 주에 50시간을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규 시간, 그죠? 초과 근무 말고 정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해 보면 750불을 한 주에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750불 나누기 44를 하면은 5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44시간은 물론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규 시간은 44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보니까 17.05불이 돼요. 17.05불이 돼서 그 의미는 최대 44시간 포함해가지고 일한 시간당 44시간까지는 17.05불의 정규 시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 보면 이분이 앞에서 본 것처럼 시간당 17.05불의 정규 시급을 받으셨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으니까 거기다가 1.5배를 해보니까 25.58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초과 근무를 제공하면 초과 근무 시간당의 어떤 수당은 25.58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정규 시간당의 페이는 17.05불로 이제 판단이 되었으니까 거기다가 1.5배를 해보면 25.58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0시간 빼기 44시간, 그러니까 정규 시급이 들어가는 시간이 44시간이니까 이분의 실근로 시간인 50시간에서 빼면은 초과 근무 시간이 6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 총액을 계산해 보면 시간당 25.58불, 초과 근무한 6시간을 곱해보면 153.48불이 되고요. 그래서 정규 급여와 합산을 해보면 750불에다가 153.48불 이렇게 더하면 903.48불 이렇게 정규 급여를 합산해서 나온 값이 이분이 그 50시간 일한 그 주에 받으실 주급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쉬워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계산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보즈를 해놓고 한번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쉽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이 대신한 휴가인데요. 휴가 어떤 내용이냐면 초과 근무라는 거는 일을 더한 거잖아요. 45시간 넘어가지고 더한 거기 때문에 더 일한 대가, 임금 대신 휴가를 주겠다, 유급 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대신 시간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banked time, 그죠? 저축 시간 혹은 time in lieu, 그죠? 대체 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하기로 뱅크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초과 근무 시간에는 1시간 30분, 1.5시간 분의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휴가의 시간 자체도 돈 가치적인
같은 가치의 어떤 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당 1시간 반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초과근무가 발생한 주에 3개월. 초과근무가 이번 주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사실은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동자가 전자적으로 혹은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내에, 1년 내에 그 발생한 주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조금 유리하게 개정된 거죠. 3개월 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직한 경우도 있겠죠. 쉬기 전에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간에 상응한 이제 임금을 받으셔야겠죠. 그 임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는 날짜는 고용 종료일부터 7일 후 일주일 안이나 아니면 직원의 다음 급여일, 그죠? 다음 월급날 중에 늦은 날 내에.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말이냐면 7일 후나 다음 급여일 중에 둘 중에 하나 이상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다음 급여일이 좀 늦다. 그럼 다음 급여일 이상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